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에게 매일 깨끗한 물 챙겨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물그릇을 싹 비운다고 해서 정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갈증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아이 좀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한쪽은 그냥 좀 활기차고 다른 쪽은 좀 지쳐 보이죠? 이게 그냥 그날그날 컨디션 차일까요? 어쩌면 진짜 원인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단위, 바로 세포 수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숨겨진 문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먼저 갈증의 착각이 뭔지 알아보고 세포가 마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10가지 자가진단법, 이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지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갈증의 착각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보호자님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거든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진짜 중요한 곳,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벽돌인 세포 속까지 수분이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세포 탈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혈관 속에는 물이 쌩쌩 잘 흐르고 있는데 정작 에너지를 만들고 일을 해야 하는 세포 안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목마르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처럼 쭈글쭈글해진 세포는요,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줘도 문이 닫혀 있으니 흡수도 못하고요. 반면에 오른쪽, 수분이 빵빵하게 찬 세포는 정말 활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어쩌면 우리 아이 몸속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세포 탈수가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몸속의 가뭄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문제가 하나로 끝나질 않아요. 연쇄적으로 터지거든요. 첫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효소가 그냥 멈춰버려요. 그럼 독소의 독도 안 되겠죠? 둘째, 세포를 둘러싼 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영양분은 못 들어오고 나쁜 노폐물은 못 나가는 말 그대로 고립된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세 번째,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이나 심장, 뇌 같은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직접 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자고요. 병원에 달려가기 전에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아이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정말 유용한 10가지 자가 진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피부와 겉모습인데요. 우리 눈이랑 손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신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피부 탄력 테스트. 목덜미 쪽 가죽을 살짝 당겼다가 놔보세요.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천천히 돌아가나요? 두 번째, 털 상태를 보세요. 윤기가 없고 좀 푸석푸석한가요? 그리고 세 번째, 눈을 한번 보세요. 왠지 쑥 들어가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이지는 않나요? 이 3가지를 먼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네, 다음은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잇몸은요,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문 같은 곳이거든요. 자, 이제 잇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째, 잇몸을 만졌을 때 끈적이진 않나요? 건강하면 촉촉해야 합니다. 5번째, 잇몸 색깔. 예쁜 분홍빛이 맞나요? 너무 창백하거나 반대로 너무 시뻘겋지는 않는지 보세요. 그리고 6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입니다. 잇몸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떼보세요. 하얗게 변했다가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리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체크리스트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이의 평소 행동이나 배설물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잘 관찰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 4가지 남았습니다. 7번째,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산책 가자는 말에도 시큰둥한가요? 8번째,
좋아하던 밥이나 간식을 거부하나요? 식욕 부진이죠. 9번째,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한 노란색, 거의 갈색에 가깝지는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특별히 덥거나 신나게 뛰어논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계속 헥헥거리는지? 이 변화들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해 주세요. 자, 10가지 항목 다 체크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이 점수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약 체크한 항목이 1개에서 3개 사이다? 이건 경미한 탈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물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수분 많은 음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4개에서 6개에 해당한다면요? 이건 중등도, 즉 중간 단계예요. 물만 마시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7개 이상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장기 손상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니까요. 이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더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해답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물을 잘 마시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세포가 그 물을 제대로 흡수하고 있나?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다시 봐야 해요. 한 전문가의 조언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핵심은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세포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세포막이 삼투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세포 스스로가 물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포를 둘러싼 문, 즉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수분은 쏙 들이고 노폐물은 싹 내보내는 능력을 되찾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문이 제대로 작동해야 진짜 수분 공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물그릇 너머 저 깊은 세포 속에 보이지 않는 갈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아이의 몸속 시계를 세포 하나하나부터 되돌려줄 때가 아닐까? 오늘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